여러분, 현재 주방 찬장에 보관 중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매일 무심코 집어드는 간식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다고 믿었던 특정 견과류가 실제로는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해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야간뇨로 숙면을 방해하고 활력을 서서히 앗아가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전립선에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타 샤르마 박사입니다. 제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남성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종종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음식이 노년의 신체에 역효과를 내는 것이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오늘 그 혼란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염증을 유발하고 비대하게 만드는 4가지 흔한 견과류와 씨앗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염증을 완화하고 소변 흐름을 개선하며 장기적 건강의 동반자가 될 4가지 강력한 식품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각 식품이 어떻게 치유하거나 해를 끼치는지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50대 이상으로서 건강 주도권을 잡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댓글에 네를, 그렇지 않다면 연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해야 할 전립선 파괴자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흔해서 그 악영향이 종종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로 오해받는 식품입니다.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땅콩입니다. 버터, 간식, 믹스너트 등 어디에나 포함되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여겨지지만 노화하는 전립선에는 3가지 측면에서 위협이 됩니다.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아플라톡신입니다. 이는 보관 중인 땅콩에서 자라는 특정 곰팡이의 독성 부산물입니다. 저가형 땅콩 제품이나 장기간 방치된 대용량 판매대 제품에서 더 흔히 발견됩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에 무리한 스트레스를 주는데 간은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을 배출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배출 과정이 지연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 전립선을 자극하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배경 스트레스는 전립선 비대와 암 발생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소량의 오메가6는 필수적이지만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한 대부분의 현대인은 이미 과다 섭취 상태입니다. 이 불균형은 전신의 저강도 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염증은 전립선 비대와 잦은 야간뇨, 약해진 소변 줄기 등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매일 땅콩을 먹는 습관은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가공된 땅콩 간식은 문제를 더 키웁니다. 가공 땅콩의 과도한 나트륨은 배뇨 증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판 땅콩 버터에는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의 원천인 부분 경화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염증은 혈관, 호르몬 경로, 그리고 전립선 조직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 환자 중 건강했던 62세 남성이 야간뇨로 인해 만성 피로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도 약간 높았습니다. 제가 땅콩 버터 섭취 여부를 묻자 그는 매일 저녁 2숟갈씩 먹는다고 답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아몬드 버터로 교체하고 오메가3 보충제를 처방했습니다. 6주 만에 간 수치는 정상화되었고 야간뇨 없이 숙면을 취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땅콩을 계속 드시고 싶다면 매일이 아닌 가끔씩만 섭취하세요. 아플라톡신 위험이 적은 유기능 발렌시아 땅콩을 선택하고 신선도를 확인하십시오. 설탕이나 경화유가 첨가된 제품은 피하고 연어나 아마씨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식으로 자주 추천되는 해바라기 씨입니다.
천연식품이자 단백질과 유익한 지방이 풍부한 것으로 마케팅되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를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전립선을 자극하고 배뇨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문제의 핵심은 리놀레산이라 불리는 오메가6 이 지방산의 높은 함량에 있습니다. 오메가3 대비 오메가6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몸은 염증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저강도 염증은 전립선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고 호르몬 변화를 유발하여 비대증을 심화시킵니다. 결국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과 빈번한 야간뇨로 이어집니다. 특히 소금이 가미되어 복근, 해바라기 씨는 더 해롭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요로를 자극하여 절박뇨와 야간뇨 증상을 강화합니다. 58세 정비공이었던 한 환자는 작업 중 짠 해바라기 씨를 계속 간식으로 먹으며 소변 줄기가 끊기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간식을 다른 옵션으로 바꾼 지 3주 만에 소변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그립다면 소금기 없는 구운 호박씨나 소량의 아몬드를 선택하십시오. 항상 아마씨나 연어 등을 통해 오메가3을 보충하여 염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코코넛입니다. 미라클 푸드로 알려진 코코넛 오일이나 과육은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압도적인 포화지방 함량입니다. 대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포화지방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 BPH 및 공격적인 전립선암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체내 NF-kB 경로를 활성화하여 염증 유전자를 계속 켜둡니다. 지속적인 염증은 테스토스테론을 전립선 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강력한 호르몬인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하는 효소인 와리-알파 환원 효소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높은 DHT 수치는 배뇨 빈도 증가와 소변 줄기 약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코코넛의 높은 칼로리는 복부 비만을 유발하여 전신 염증을 가중시킵니다. 매일 아침 커피에 코코넛 오일을 타 마시던 65세 환자는 PSA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상승하고 배뇨 곤란이 심했습니다. 오일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고 간식을 아몬드로 교체하자 4주 만에 PSA 수치가 안정되고 배뇨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코코넛은 매일 먹는 주식이 아닌 가끔 즐기는 별식으로 제한하고 평소에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사용하십시오. 마지막 파괴자는 파티 단골 메뉴인 캐슈넛입니다. 고소한 맛 때문에 과다 섭취하기 쉽지만 이는 전립선 자극과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캐슈넛의 지방산 프로필은 염증 경로를 자극할 수 있는 팔미트산과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DHT 수치를 높여 전립선 비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슈넛은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아 몇 줌만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허리둘레의 증가는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아울러 캐슈넛의 풍부한 구리는 필수 영양소지만 과다할 경우 일부 남성에게 산화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캐슈넛 드레싱을 듬뿍 곁들이던 50대 후반 환자는 드레싱을 레몬과 타히니로 바꾼 것만으로도 6주 만에 3.6kg을 감량하고 배뇨 절박감을 크게 줄였습니다. 캐슈넛은 일주일에 2-3회 소량만 섭취하십시오. 소금이 없고 볶지 않은 생캐슈넛이 그나마 낫습니다. 지금까지의 목록이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부터 희망적인 치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전립선 건강을 위해 단 한 가지 음식을 처방한다면 그것은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하여 DHT 생성을 유발하는 효소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는 전립선 크기를 줄이고 소변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전립선은 신체 기관 중 아연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곳으로 아연은 전립선 구조와 분비물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하루 1너아큰술에 구운 무염 호박씨면 충분합니다. 저녁에 드시면 혈당 안정과 더불어 야간뇨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유자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염증을 완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골반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건강은 배뇨 편안함과 직결됩니다. 아몬드에 포함된 마그네슘은 방광 조절에 관여하는 골반 근육과 신경 기능을 돕고 비타민 E는 전립선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루 22ml 정도를 사과나 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과 배뇨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해가 많은 콩 대두입니다. 에다마메, 푸콩나, 템페 같은 전체 콩 식품은 전립선의 강력한 아군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전립선 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항증식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춘다는 걱정과 달리 적당량의 섭취는 여성화 증상 없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실제로 콩 섭취가 많은 지역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일주일에 2~4회 정도 콩 요리를 즐겨보세요. 마지막 치유자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가장 풍부한 식품으로 이 성분 역시 DHT 생성을 억제하여 전립선 비대 속도를 늦춥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호르몬 대사를 조절합니다. 아마씨에 든 식물성 오메가3 ALA는 염증을 줄여 배뇨 시 불편함을 완화합니다. 매일 1~2큰술에 간 아마씨를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배뇨 증상 개선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치유 식품들을 매일의 리듬에 맞춰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저녁에는 호박씨 1~2스푼, 낮에는 아몬드 1줌,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은 콩 요리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혹시 이 4가지 치유 식품을 활용한 구체적인 식단표나 레시피가 필요하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도와드리겠습니다.